요즘 대중들이 굉장히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대중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요. 내가 지난번에 대선 전에 윤석열을 당선시키기 전에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각종 적폐들을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약속하고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의 대부분은 그런 말을 하는 저를 갖다가 나무라고 그러면서 마치 보수 정권을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묻지마 윤 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떼고 난 뒤에 지금 과거 청산 척결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자신이 죽게 된 꼴이, 그래서 다시 또 친북 주사파들 세상을 만드는 꼴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이 다 그때 윤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거 청산에 대해서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의 중도, 좌파, 또 일부 우파들까지도 윤 정권을 심판하는데 가세했어요. 자, 윤 정권 심판이 어떤 귀결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했더라면, 자, 윤 정권 심판,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표를 던지기보다는 차라리 기권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은요, 기꺼이 투표장으로 가서 윤을 심판하라고 이재명이 조국이한테 표를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조국과 이재명은 정말 찍어서는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정의당이나 아니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이나 자유통일당을 찍을 수는 있어도 이 조국과 이재명 당을 찍어준다는 것은 저는 그건 옳지 않은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싫다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 힘을 얻은 사람은 결국 이재명이가 되고 조국이 되죠. 조국이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하면서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자기 딸 문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받는 것도 이해한다. 큰 선심 쓰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치인으로서 자격 상실이지만 그래도 윤 정권이 잘못하는 바람에 나한테 이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 가서 스쿼트 연습하겠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조국, 또 윤이 멍청하다고 주장하는 이준석이, 자,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명 정치인이 되어도 그 사람 수준은 발바닥이다.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중국이 말해도 쎄쎄, 대만이 말해도 쎄쎄, 그냥 쎄쎄만 하면 된다라는 이재명의 그런 연설 발언을 보면서 선거 유세 때 그런 말을 했죠. 저는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저 사람이 입만 험한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준 자체도 굉장히 저열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나와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던 조국이나 이준석이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를 한 이재명도 각자 다른 의미에서 수준이 발바닥이에요. 그럼 한국의 리더라는 사람들 수준이 다 왜 이 모양인가? 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다고 봐요. 저 양반 가끔씩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엊그제 연찬회에서 과거는 다 잊고 하면서 맥주 하나 쫙 돌리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 저 사람도 수준이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한국의 정치판에서 대통령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왜 저 모양인가? 그럼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대중들은 수준이 이들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건데, 솔직히 대중들은 정치인보다도 더 발바닥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수준이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이런 고민들은 아무도 안 하죠. 우리가 흔히 교양, 인문학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교양이나 인문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각종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또 이런 것들을 세계 석학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해서 인간이 부딪히는 각종 딜레마나 모순이나 또 인간의 사회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이 언급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머릿속에 차곡차곡 지식으로 녹여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교양이고 인문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대학교의 인문학과라고 부르는 계열에는 아예 사람들이 거의 안 가죠. 문과를 가도 경영대학이나 경제학을 하지 인문학과 계통에는 거의 안 가고 대학교의 모든 인문학들이 거의 폐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과에서 주로 하던 교양 과목도 지금 폐쇄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양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에 가면 1학년 때는 교양을 이수하고 적정한 수준의 교양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적어도 사람의 수준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차이가 크게 나야 된다. 이런 대학의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지금 대학 교육은 과거의 중학교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대학에서 인문학이나 교양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대학에 각종 동아리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하느니 그 시간에 취직 공부를 하겠다. 1학년 때부터 취직 공부를 하는 게 요즘 대학이고 학점 잘 받기 위해서 학점에만 몰두하는 게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인문학과 교양에서 멀어져 버린 겁니다. 원래 르네상스 시대에 대학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 대학의 기능은 교양과 인문학을 갖다가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비롯된 이 서구의 교양과 인문학들을 축적해서 가르치는 것이 대학의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인문학이 그야말로 멸종해 가는 나라가 됐어요. 요 근래 베스트셀러가 모처럼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마흔에 읽는 니체 이런 거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 책을 읽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나빠지니까 처세술 책 100번 읽어도 내 처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개발책 10,000권을 읽어도 내가 개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벽에 부딪히니까 이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으로 회귀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TV 프로에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읽었고 어쩌고 논의하니까 그때부터 붐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라는 독일의 철학자를 정리하는데 여러 모순이 있죠. 그 사람은 이 칸트의 철학을 개성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맹징하게 간단하고 뚜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면 물, 불이면 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 삶의 지혜가 철학에 담겨 있는데 철학은 근처에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쇼펜하우어의 책을 직접 읽은 사람은 한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한 작가가 쇼펜하우어를 말 중에서 몇 가지를 현 시대에 걸맞는 걸 갖고 와가지고 새로 이제 엮은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 요약 해설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인문교양도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죠. 또 어디 취직하려면 인문교양을 갖다가 테스트 많이 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인문교양을 소화하듯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척 하면서 남이 쓴 쇼펜하우어 요약본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다 보니까 사고 기능이 마비됐어요. 그러면 사고 기능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내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쌓은 지식들이 누적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어떤 현상을 갖다가 볼 때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쌓았던 교양, 인문학,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식이라고 하면 그냥 아는 정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교양이나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라는 개념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교양과 인문학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야 그것이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조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한국에 좀 살만한 이 좌파 지지자들이 중도층들이 조국을 지지를 더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재명보다 조국을 더 지지할까요? 조국이 이재명보다 가방끈이 더 길고
이재명보다 좀 잘생겼고 또 조국이 좀 더 이재명보다 좀 있어 보이니까 조국을 지지한다. 연예인 중에서 좀 지성적인 스타일의 연예인을 선택하듯이 조국을 택한 거지. 둘 다 놓고 보면 그 밥의 그나물 수준이죠. 인간의 질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국의 이 얼굴, 이 이재명보다 좀 낫다. 조국이 말을 좀 인텔리처럼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를 보고 지금 조국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조국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죠.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본질은 경쟁이라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조국은 자기 자식의 문제에서 경쟁이라는 문제를 자기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약탈했어요. 기회를 약탈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질서를 세우는 역할의 핵심이 정치인이고 그중에 대통령이고 정당의 대표라면 조국은 정치인이나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그걸 투기 수단으로 삼는데 그 재화는 인간의 필수 공공재라는 성격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집이에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자기가 시장으로 있을 때 투기판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재명이 한 군데도 아니고 백현동, 대장동, 정자동, 위례 전부 다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재명의 행동에서는 한정된 재화를 아주 공정하게 배분하면서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이재명은 한정된 재화를 그야말로 투기꾼과 공모해서 그것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 서민들에게서 많은 집을 위한 투자금을 약탈했어요. 그러면 그런 이재명을 지지를 한다는 것은 내가 고향이 전라도라서 내가 좌파 지지층이라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문교양적인 측면이 바탕이 됐다면 당연히 조국과 이재명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시인하고 반성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 후보나 주요 정치인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반성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런 사람이 주도하는 정당을 지지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문제들은 한쪽이 공작적으로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공작에 걸린 거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 잘못은 누구나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정도 잘못을 누구나 저지르는데 그것을 조국이나 이재명이 저지르면 그것은 다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옳으냐라는 이런 판단을 하는 지식의 근거는 교양이나 인문학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딜레마, 즉 모든 모순 이런 것들의 연속입니다. 명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명쾌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아는 정보와 지식을 총합해서 결론을 낼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에 대해서 처벌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은 윤석열이 일개 검사에서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었다는 것은 문과 윤 사이에 남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고 그것은 윤이 박영수 특검 밑에서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할 때부터 뭔가 서로 연결고리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을 했기 때문에 윤이 일개 검사에서 중앙지검장을 몇 단계를 승진했죠. 그리고 또 검찰총장까지 된 겁니다. 그 뒤에 조국을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과 문이 부딪혔지만 문이 추미애를 장관시켜서 윤을 길들여 보려고 하다가 추미애를 옷을 벗겼잖아요. 그리고 윤이 이재명이하고 부딪혔잖아요. 추미애는 이재명이하고 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윤이 조국을 수사하고 이런 것도 결국 문이 일정한 정도로 용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때 문하고 윤하고 부딪히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윤이 검찰총장을 잘린 게 아니라 지손으로 그만두고 그 다음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말한 뒤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때 윤이 과연 문하고 관계가 정리된 관계냐 아직도 저 두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의 멘토라는 사람들이 김한길과 이종찬 씨 아들, 이런 야권에 있는 인물들이 윤의 멘토를 했어요. 김병준도 그렇고요. 자, 그러고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보수인 양 이야기를 했지만은 윤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야권과 마치 연립 정권을 할 것처럼 이야기했고 또 책임 장관제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니까 윤이 어떤 경우든 야권의 핵심의 시각에서 크게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선 과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윤이 문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해라. 자, 제가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윤석열을 두 번이나 마주치면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 2주간 진을 치면서 했잖아요. 코로나 안 걸렸으면 더 했을 거예요. 대선까지 하려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걸려서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총선에 참패하고 이재명이한테 던진 여러 이야기나 또 문재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하는 척 했지만은 이것이 짜고 치는 약속 대령 같은 거다. 그래서 절대로 윤은 문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지금 김정숙 걸고 문제를 삼는 것도 퉁치자는 거지. 본질적으로 윤이 문을 문제 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윤이 문의 부하였다가 국민의힘 보수 쪽으로 와서 보수 쪽에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무관도처럼 이 사람의 과연 정체성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묻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국민이 5천만인데 이걸 따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윤의 저런 혼란상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국민들이요, 교양과 인문학을 기르도록 노력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너무나 저질적이고 요즘 집집마다 자식 교육이 안 되는 것도 교양이나 인문학적인 소견이 바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가 교양이나 인문학이 없는데 그 밑에서 보고 자란 자식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통제가 안 되는 시대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부 교양과 인문학의 바탕을 둔 지성적인 판단이라고는 완전히 결여되니까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까?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이 어떻게 차베스부터 마두로까지 저런 거를 떠받들고 살까? 니카라과에서는 어떻게 자익 반군 출신 대통령 저런 허접한 사람을 독재자를 떠받들고 살까?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는 그 나라의 이 국민의 수준에서 인문적 교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보다 학교 타이틀은 낮았을지 몰라도 교양이나 인문학적 수준이요, 굉장히 높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독재에 항의해서 데모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범대중적인 무식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이런 우려되는 이 국가의 망해가는 방향성은 전부 국민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나라를 걱정한다면 본인의 인문적 교양부터 쌓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 한 권 읽어서 요약해서 쌓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